안녕하세요, 몽드입니다. 네, 여러분, 신년 운세 정말 많이들 보시죠? 갑자기 2023년인데 무슨 신년 운세야? 이러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신년 운세에 대해서 거론을 하냐면요. 여러분, 신년 운세를 봤는데 제 운은 왜 변화가 없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무리 매년 해가 바뀌고 나이를 한 살씩 먹지만 내 운은 정작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분들은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운이 변하지를 않는다. 그것도 맞는 이론이기도 한데 내가 지금 운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운이 묶여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묶여 있는 게 보통 5년에서 10년을 걸리신 분들도 있고 안 그러면 최소 3년 이상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이 평생이 선생님 삼재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정말 내가 운이 안 좋아질 때는 진짜 조그만 돌에도 내가 미끄러서 코가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마 흐지부지 상반기에 그냥 흐지부지 지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 전해, 전전해에도 그냥 지내신 분들, 별로 막 좋은 것도 없고, 여기에서 더 나빠지고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그런 힘드신 분들, 약간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나마 이 중간 점검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나의 운의 흐름을 볼 건데요. 여기에서 운의 흐름도 보지만 물론 신의 공수도 붓으로 같이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하는 숫자를 골라주세요. 지금부터 숫자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들. 이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속이 다 보이는 성격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 속내를 내비치지 않는다고 해도 본인이 나름대로 자기 화나 어떤 자기의 숨은 뜻 이런 걸 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한테 다 드러나는 성향이라 이거를 왜 이야기하냐면 여기에서 금전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내가 굳이 막 이렇게 돈을 막 많다 이런 걸 보여지기식은 하지는 않지만 되게 돈에 대해서 발달하는 건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돈을 또 황창 쓸 줄도 알고 또 돈이 또 어디서 또 잘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전운이 전반적으로 좋으신 분인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운이 좋은 거 타고난 복이 그렇습니다. 금전운이 좋은 거 반면에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잘 안 해요. 왜? 거저 얻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되게 노력했다고 하지만 남들은 10을 얻어야 1을 얻는다고 하면 본인은 1만 노력했는데도 10을 얻는 성격이에요. 이 타고난 복인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도 되게 밝고 돈도 되게 자기 치장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보여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사치를 부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귀가 되게 얇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좀 투자를 엉뚱한 데 가서 투자하다가 사기를 먹을 수도 있다. 나는 절대 사기 안 당할 거야. 왜냐하면 머리가 되게 좋기 때문에 절대 사기 안 당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사기를 겁나 잘 당합니다. 왜? 자기가 되게 아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일본 분들 자체가 좀 부분적으로 아는 좀 박식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저기 약간 뭐랄까, 자기 손에 안 보는 그런 최대한의 지식은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못됐다, 뭐 야같다 이런 뜻이 아니라 좀 약간 현명하시다, 좀 똑똑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일본 분들 무슨 일 있었을까요? 일본 분들이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디리디리 꼬이셨네요. 보니까 인연을 잘못 지으면은 본인 같은 경우는 이 인연이 남자 여자의 관계도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에 있어서 나는 의심병이 되게 많은데 의외적으로 이 의심병이 많지만서도 남을 쉽게 잘 믿는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되게 잘 믿거든요. 그래서 훌러덩 다 빨릴 수도 있어요. 이게 꼭 호빠가 아니더라도 사람한테 빨릴 수 있다고요. 금전적인 부분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본 분들은 뭔가를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한테 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한테 당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은 아니야. 나 그래도 내가 아는 이 사람은 이렇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 믿으면서 계속 꼬라박은 돈이 장난이 없다. 이렇게 나와지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본인은 속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속이 다 보인다고.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내 속을 안 보였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 하지만 사람들이 본인 속을 훤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일본 분들은 돈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특히 그리고 사람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뭐 외로움을 타서 그런 거보담도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돈을 다 씁니다. 근데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되는데 사람을 또 쉽게 믿어요. 믿으면 안 된다고 계속 나오는데도 쉽게 믿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타고난 천성이겠죠? 좀 약간 대장 기질이 있어가지고 내가
남들 우위에 쓰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내가 리더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총대를 다 매야 되는 역할을 가요. 어디 무슨 일이 하든 어떤 그룹에 소속돼 있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때로는 버겁지만 그래도 그거를 또 착착착 잘하는 성향인데 앞으로 내가 하반기에 운의 흐름을 보자면 지금 구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구설하고 관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구설하고 관제가 들어와 있는데 관제 아니면 구설이에요. 아니면 구설로 인한 관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싸워봤자 끝이 없는 싸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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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멈추면 내가 좀 지는 것 같아.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자니 나는 너무 죽겠어.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뭐 일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 내에서 뒷단을 남들이 되게 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알아. 아는데 내가 트러블 나면 꼭 내가 거기에다 독박을 쓰는 거야. 다른 애들은 되게 야가지고 잘 쑥쑥쑥 잘 피해가는데 나만 이 재수 털린 일이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내 주변에 내가 지금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 주변에 어떤 지인이라든지 제일 친한 친구 절대 얘기 안 하는 그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당신은 골로 갑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직장의 친구라든지 아니면 같이 옆에 있는 친구라든지 되게 위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위하진 않아요. 이분이 위한다고 해도 뒤에서 뒷담화 되게 많이 깔 거고요. 그리고 본인 흉을 되게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죠.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상황도 놓여질 수 있으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구설이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부터 구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설이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구설이 더 도드라진 게 올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내가 지금 이 환경을 떠난다고 해도 이 구설은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나한테 분명히 이런 살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끊이지 않는다. 근데 올해 하반기에는 올해 하반기에는 뭘 조심해야 되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불구경하다가 그냥 불에 탔 때까지 그냥 지켜보면서 즐기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되게 조심하세요. 그게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지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만약에 연애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남의 입방아 때문에 내가 본의 아니게 이 남자랑 헤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 친구한테 나는 고민 상담을 했는데 내 친구의 부채질로 인해서 원래 좋은 관계도 틀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서 여기 행맨 나왔죠? 여기 스스로 좀 차분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밖에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시라. 조언을 구해야 돼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 일과 전혀 관여 없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는 금전적인 손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게 분명히 나랑 제일 좋은 관계였던 사람한테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데 이 친구가 언제 갚을까? 이 친구가 갚으려면 참 힘듭니다. 왜? 이 친구가 말을 잘해요. 얘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해요. 말로 해먹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이 돈을 받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금전거래가 있는 관계가 있다면요. 그리고 애정관에서 이걸 본다면은, 애정관에서는 지금, 양측 간에 기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보통은 여기에서 제3자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내 주변 사람, 내 지인으로 통해서 이게 일이 분란이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혼자 있어라. 혼자 있는 게 최선이다. 진짜 내가 혼자 있는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귀를 닫고 내 눈을 닫으세요. 그냥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생각할 시간. 이거 사고라고 하죠? 이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예, 남들은 솔직히 그냥 내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거든요. 근데 본인은 남이 죽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주의인데, 자기도 이기주의 면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오지랖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반기부터는 내가 어떠한 내 운을 좀 잘 보완하면서 살고 싶다. 앞으로의 인생을 내가 보완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너무 오지랖을 좀 떨지 마시라. 오지랖을 떠는 순간 나까지 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결론을 내리자면 올해 하반기의 운의 흐름은 구설이 따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구설을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금전적인 손실을 가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친구가 뭐 조언을 해서 뭐 남녀 간의 관계라고 치면요. 친구가 조언을 해서 그냥 연락을 해보는 게 어때? 아니면은 어떤 매개체, 제3 매개체죠? 뭐 저처럼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점을 봤다든지 조언을 잘못 구해서 헤어진 연인 남자친구를 제외하고 싶은데 그 조언하시는 분이 연락을 다시 해라. 연락을 하면 분명히 이 친구가 다시 받아줄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받아주는 게 아니라 되려 관제로 늘 수도 있어요. 그럼으로써 내 돈의 손실, 나올 수 있습니다. 금전적 접근 금지 뭐 이런 것들.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이건 물론 제너럴 리딩이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지 알겠지만 제가 예를 들자면 그래요. 그냥 이 상대방 여자분, 상대방 남자분 뭐 이렇게 제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제너럴 리딩을 본다든지 아니면 점을 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이거를 연락을 해봐라. 이렇게 들어서 괜히 오버센스 떨어지고, 뭐 약간 자기 혼자 드라마 찍어주고, 연락을 했는데 극적인 재회가 아니라 극적인 아주 법정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움직이면 안 된다. 그 어떤 것도 움직이시면 안 된다. 그리고 기존에 내가 알던 인연들한테 조언을 구하지 마세요. 조언을 구하셨을 때 새로운 조언자를 찾으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1번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사이클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사이클에서 계속 꼬이고 몇 년 해가 바뀌어도 계속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대대림표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새로운 조언자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조언하는 게 그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분들한테도 조언을 구한다든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1번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되게 많이 투자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한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장인일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되게 뛰어나신 분들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그렇게 장기전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되게 꿰뚫고 있지만, 내가 그거에 한 거 비해는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또 많이 흘렀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놓친 기회들이 정말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일을 다른 뭐 분야로 한번 전향을 해볼까? 바꾸려고도 해봤지만, 이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 분야, 뭐 어떤 과목이라고 하면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뭐 너무
천생연분, 약간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처럼 운명적으로 이 일이 어렸을 때부터 다가왔었고, 그래서 그거를 차곡차곡 진짜 커리어를 쌓듯이 열심히 쌓았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진짜 장인급으로 올라왔는데, 장인급으로 올라온 장인들이 보통 명장들 되게 많잖아요. 명장들 정말 작품을 하나 내놓으면은 정말 비싸잖아요. 그 가격의 값어치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명장이 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들이 걸리는 것처럼 본인도 이거를 연마하면서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 시기상, 시대상 맞지 않아서 뭔가 내가 지금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누가 봐도 이렇게 점을 보면 지금이라도 날개 펼칠 때가 됐다.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 분들 리딩을 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네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애정도 많이 쏟았고, 그리고 정말 누에가 나비가 되는 시기인데 이 나비가 날라야 되는데 지금 누가 봐도 지금 기회가 온 건 맞거든요. 자기의 무대가 온 거는 맞지만 약간 본인이 좀 약간 자기 스스로 좀 옥죄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완벽주의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누구든 지금 이 하반기의 운에는 기회가 들어와 있고요. 누구든 본인하고 같이, 나랑 같이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것들, 의뢰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나의 노하우를 주변 사람들이 거저 처먹으려는 게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말이 좀 거칠었어요. 제가 신점이다 보니까요. 네. 거저 처먹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태까지 그 인간들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정말 많이 봤어요. 진짜. 이 왼수 작것들 때문에 왼수 덩어리도 보이시죠? 그림 웬만한 타로 카드 많이 보시는 분들이 제 채널 볼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왼수 덩어리들 때문에 정말 내가 이거를 십수년간, 10년간 이상 이거를 공을 들였는데 이 왼수들이 이거를 그냥 거저 처먹는 인간들이 너무 주변에 많았다. 기존에. 그리고 나에 대해서 질투도 되게 많고 그래서 본인이 좀 빛을 못 보는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자존감도 좀 많이 낮아지고 진짜 나도 모르게 좀 약간 우울증 아닌 우울증도 걸리고 있고 약간 자신감은 누구보다 넘쳐요, 이분들은. 그렇지만 약간 쭈삣쭈삣하는 게 있어요. 자기 내면에서 자꾸 자기를 약간 멈추게 하려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나를 이용만 하려고 그래. 이용만 하다가 떠나고, 이용만 하다가 떠나고,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 거를 나는 정말 소중하게 애지중지해서 내가 내 거를 읽어왔는데 이 멍멍이 같은 것들이 그냥 허벌나게 이렇게 그냥 잡수신 게 이게 좀 문제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운이 좀 안 좋았네요. 그때는 약간 우리한테 안 좋은 인연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이런 건데 이건 아니고요. 인간의 운에 보면은 사계라는 게 있어요.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가을이 지났고 겨울이 지났어요. 이제 다시 봄이 오려고 합니다. 그런 이치와 같듯이 지금 새로운 내가 했던 기존에 있던 이 일에 대해서 러브콜이 이제 점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분들은 너무 혼자 생각을 너무 많이 골똘히 하지 마시고 좀 약간 생각을 좀 오픈마인드로 해라 라고 전해드리고 싶네요. 이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놓치는 기회들이 참 많았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너무
내가 좀 운도 좀 막 써먹은 것도 있어, 솔직히. 아, 뭐 어때? 별 대수롭지 않게. 근데 얘가 대박이 났네? 그러니까 내가 미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아, 그래. 이거 너 한번 해서 네가 한번 쳐먹어봐.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걸 먹었는데 이게 박이 터진 거지. 그러니까 내가 미치는 거지. 왜? 내가 왠지 걔네들을 다 키워놓은 것 같거든. 내 스스로 생각에. 왜? 내 어떠한 특기들 아니면 나를 밟고 올라갔다든지 내 어떠한 재주들 나한테 어떤 팁을 얻어주고 걔네들은 너무너무 잘 돼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 무당들 뭐라 그래? 신 받으라 그래요. 왜? 남들 빌어서 잘 되게 해주니까 너 신 받아야 돼. 너 신의 풍파가 있다. 너 신을 안 받아서 이렇게 됐어. 너 신바람 때문에 이런 거야.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듣습니다. 이번. 근데 신병 아니고요. 신바람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거는 그냥 어떤 기회든지 뭔지 야무지게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걸 소홀시한 것도 있어요.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가 난 거예요. 그치만 이게 몇 년이 걸렸어요? 6년 걸렸습니다. 지금 6년. 6년에서 아니죠. 8년입니다. 8년 정도 걸렸어요. 8년 정도 그냥 날려 먹은 거예요. 그냥 운을. 근데 그냥 나는 얘를 도와준 거야. 좋은 의지로 도와준 건데 걔네들이 넙죽 받아마서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냥 잠수 타던가 아니면 그냥 쌩까요. 왜? 내가 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넌 그냥 거들었을 뿐이야. 내가 스스로 큰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상처 되게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 배신감. 이런 왼술. 니네들이 나를 배신하다니. 막 이런 게 배신이 아니거든, 이거 지금. 배신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내가 그 운이 들어왔을 때 내 운에 집중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너 해볼래? 뭐 도와주고 뭐 인맥 차원이든 뭐든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째어째 해서 내가 계속 나는 되게 빛나는 사람인데 내가 빛나는 사람인데 그 빛나는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기존에 나타났는데 본인이 그냥 양보를 한 거예요. 누군가한테.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국이 난 건데 그래도 괜찮다. 왜? 다 앞으로의 하반기의 운의 흐름에는 새로운 인연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기회들이 들어온다. 근데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기회가 들어와도 또 진상이 있어. 여기에 진상이 들어옵니다. 진상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진상을 제낄 수는 없어요. 왜? 이 진상을 발판으로 해서 내가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어때요? 나비로 날아야 된다고 나와 있죠. 나비로 날아야 됩니다. 나비가 안 날면 죽어요, 그냥. 이 일을 사랑하는 거 솔직히 모르겠어. 이 일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근데 이 일만 한 게 십몇 년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걸 전향해, 다른 걸 새로 배우자니 내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이거는 어정쩡하게 흐지부지 된 거야, 인생이.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들어오는 인연에 이 사람이 별로 시덥지 않은 사람 맞아요. 그리고 막 감정의 기복도 되게 심한 사람도 맞고, 그리고 업앤다운 되게 심하고, 그리고 여자일 확률이 되게 높고, 그리고 약간 남자래도 여자처럼 변덕을 부리는 남자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은 막 똥꼬발라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막 지한테 알랑방구 끼는 거 너무 좋아해. 이래야지 이 사람을 이용해서 발판이 돼야 자기가 날 수 있습니다. 자기 절대 못 날아요. 이번 기회에 어떤 인연을 잡아서 지금 인연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 인연을 잡아가지고 나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진짜 죽는다. 죄송해요. 옥청이 세졌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넌 진짜 죽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죽도 밥도 안 돼요. 이러면은 바보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발판을 삼아서 날아야 됩니다. 예. 처음 시작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초심으로 돌아가야 모든 일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가졌던 마음, 처음 이 일을 했을 때 가졌던 마음, 처음에 가졌던 열정, 내 공부를 다시 시작했을 때 그 마음처럼 내가 첫사랑을 만나듯이 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열정을 다시 쏟아야 돼요. 누구한테든 혼신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래야지만 내 하반기 운의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다. 하반기 전반적인 운의 흐름은 인연이 들어와 있어요. 귀인이 들어와 있고, 이 사람이 좀 귀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주둥이가 좀 문제네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 주둥이든 이 사람 마음이 좀 문제예요. 근데, 업앤다운 좀 심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치만 이 사람을 발판을 딛고 나는 날라야 됩니다. 나는 새로운 인생, 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은 하반기의 운의 흐름은 내 인생을 이제 살아가야 될 때가 왔다. 내 인생을 살아갈 때가 왔으니까 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들어와 있고, 내 인생을 이젠 좀 살아야 되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자꾸 자기 인생을 안 살고, 있는 모습인데, 본인들은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스스로가 남을 위해서 살았다고 착각 속에 좀 빠져 사는 게 있어요. 좀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진짜 이제 내 커리어, 내 인생, 이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운이 지금 그렇게 물썰미듯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내가 움직이기 싫어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번 리딩은 초심으로 이 일을 쥐어졌을 때, 이 귀인이 들어왔을 때 나는 초심으로 돌아간다. 약간 내가 열정도 다시 쏟고 이렇게 해야만 내 인생을 진짜 살 수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리딩을 보면은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분들이 뽑았냐 이렇게 봤는데 좀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 뽑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감정에 관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스스로도 좀 약간 예민한 기질이 좀 없지 않아 있으세요. 그래서 좀 약간 자기 감으로 좀 움직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바꿔 말하면은 좀 타인의 말을 좀 경청하지 않는 성향이 좀 강하죠. 그래서 지금 해년마다 막 봤을 때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자기는 영적 능력이 있어. 아니면 뭐, 내지는 뭐, 속히 말해 뭐 신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신내림을 받는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나름대로 좀 아이디어가 좀 특출나고 머리가 좀 상당히 비상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의 운의 흐름을 보면 지금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일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세 가지 정도 있는데, 이거를 솔직히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막 이런 고민만 하다가 한 몇 년을 한 2년 정도 까먹으신 것 같아요. 1, 2년 정도.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연예인, 예술인, 아니면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예체능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요즘 흔히 말하는 뭐 아프리카 TV, 1인 미디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유튜브 채널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예, 이렇게 뽑으신 분들이 3번 분들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일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런 성향인 분들은 보면 단체 생활을 못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좀 너무 튀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랑 물하고 기름처럼 겉도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다녔을 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게 뭐 혼자 단독적으로 일을 하는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본인이 좀 본인이 좀 행복하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뭐 이걸로 돈을 되게 잘 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본인이 좀 즐거워야 본인은 일을 하거든요. 누가 옆에서 야 이거 해봐 이거 진짜 좋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느낌이 있어요. 내가 필이 딱 꽂혀가지고, 아, 나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되게 더디게 가더라도 뭔가 확실한 걸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얼레벌레 시간만 허비를 되게 많이, 허송세월을 좀 많이 보낸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운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세네 가지 일을 좀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해도 정말 전문가 못지않은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솔직히 과거에 이분들 같은 경우, 왜 저는 방송 쪽 일하시는 분을 되게 많이 보이죠? 방송 쪽이나 이런 예능 쪽으로 있으신 분들로 많이 보이는데, 좀 과거에 좀 날려먹은 것들이 좀 많네요. 근데 이게 다시 하반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만 해도 정말 잘하실 수 있고 확실하게 이번에는 성과가 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으신 일이 있으시다면 지금 좀 하반기에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본인은 다 좋은데 주변에 말을 좀 안 듣는 편이에요. 뭐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가야 돼. 내지는 내 느낌대로 가는 게 맞아. 근데 내 느낌대로 가기에는 내가 내 느낌이 받아쳐서 이게 맞아지는 운과 해가 그 연도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본인의 감으로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가는 그 해는 아니거든요. 내년에 특히 더 그렇고요. 내년에는 내년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너무 오버센스, 내 감을 믿어서 오버센스 떨었다가 망신을 당할 수도, 쪽팔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약간 조용히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지금 직장을 다녀도 뭐 직장하면 이직을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직할 시기도 아니고 내년에도 좀 이직은 좀 힘들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프리랜서라고 한다고 말씀드리면 세 가지 일을 내가 세네 가지 생각한 것들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해도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시겠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하반기의 운의 흐름은 자기가 뭔가 하나를 쥐고 가기는 할 거예요.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나올 건데, 그거를 했을 때에 내가 너무 오바해서 내가 너무 과한 열정,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내가 내년에는 좀 지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푹 식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천천히 좀 차분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일을 딱 했을 때 그걸 딱 하나 쥐면 그거에 대해서 좀 파고들었으면 좋겠어요. 잘못 말씀드렸어요. 파고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확실한, 결과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자기 같은 경우는 좀 남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자기랑 남이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좀 약간 자존감이 좀 낮아질 수도 있는데, 남이랑 자꾸 비교하지 말고, 자기가 지금 느꼈을 때는 아직 내가 움직일 시기가 아니야. 내가 움직일 때가 아니니까 내가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우물쭈물 할 시간이 없다. 여기 지금 여자 보이시죠? 여자가 배에 있어요. 근데 이 배가 언제 깔아앉을지 몰라요. 그리고 저기에는 먼발치에서 새로운 배가 있죠. 자꾸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남이랑 비교하지 마는 거 그것도 있지만 내가 새로운 기회가 올 때까지 나는 좀 기다려야 돼. 이렇게 쉽게 정의를 내리지 말아라. 아직 내가 정의를 내리기에는 이르다. 약간 답정너인 성향이 있군요. 네. 답정너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정의를 내리기에는 내가 아직 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이 일을 시작하면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서브적으로 내가 준비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죠. 시작을 어찌됐든 간에 뭐든 간에 시작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생각해도 늦지는 않는다. 맨날 공든탑에 생각하다가 그냥 다 태워먹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시간을 지금 뭐 시기가 아니야. 뭐 자기야 무당해요. 솔직히 이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점을 친단 말이죠. 이렇게 점치고 그렇게 할 시간에 그냥 먼저 행동으로 옮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을 부러워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뭐가 되겠어? 되기는 하겠어? 뭐 이렇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기회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하반기에는 지금 기회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목록 중에 하나만 해도 뭔가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과는 이룰 수 있다고 나아지니까 일단 먼저 행동으로 옮기시라. 예. 지금 뭐 약간 좀 뭔가 정책이 약간 지금 약간 나만의 리프레시할 시간이 필요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일단 움직이세요. 움직여야 돼요.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요. 어, 엉덩이도 무겁고 생각도 너무 많고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 움직이라는 게,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뭐 산책을 한다, 뭐 그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뭔가 생각한 일이 있으면 그걸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건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연인 관계였으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만약에 연인이었을 경우에는 이게 헤어진 뭐 연인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재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분하고 재회 가능성이 없다. 왜? 이분이랑 재회하는 것보다 차라리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하반기에 운의 흐름으로 봤으니까 내가 어떤 거를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일에 관한 리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어느덧 결과가 나오고 내가 만족하는 수준까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그게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으로 옮기며 분명히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성과는 분명히 이룰 수 있다니까요.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유튜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먹방도 있고 뭐 타로도 있고 뭐 신점도 있고 뭐 자기 개발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유튜브 영상 찍고 편집하는 것도 되게 쉬우니까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진로로 했을 때는 이게 만약 학생일 경우에는 해외 유학을 추천을 드려요. 해외 유학. 해외 쪽으로 가는 것도 어떠시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3번 분들은 좀 약간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영적인 끼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해외에 뭐 운이 좀 들어와 있다. 해외 운이 좀 있다.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외국어, 제2외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제2외국어를 좀 공부를 해보세요. 라고 해서 그거를 어떤 장점으로 둬서 직장을 어플라이 하게 되면은 좀 승산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정의를 내리지 말고 내가 일단 행동으로 옮기고 먼저 하나를 정해서 행동으로 옮긴 다음에 실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3번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4번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4번을 뽑으신 분들. 네, 4번을 뽑으신 분들을 보면요. 4번을 뽑으신 분들.
되게 뭔가, 하나의 어떤 고비를 잘 넘기시고, 이제 좀 뭔가 추스리는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음, 하나의 어떤 결과, 어떤 성과를 이루시고, 어떤 고비, 인생의 고비겠죠? 이런 고비들을 좀 겪으신 다음에, 좀 뭔가 지금은 좀 약간 쉬는 타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쉬는 타임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4번을 뽑으신 들 보면은 좀 약간 공식적인 거, 약간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 이런 일들을 좀 약간 뭐 보통은 뭐 이렇게 타로 카드로 보면 뭐 결혼을 했다, 뭐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금 뭔가 큰 일을 겪어서 이제 지금 뭔가 정리가 돼서 나는 좀 시, 나는 좀 시간을 갖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전반적인 내 운의 하반기의 운의 흐름은 나한테 좀 시간을 좀 주어야 될 운으로 보여져요. 나한테 시간이 좀 필요하고, 나에게 좀 시간을 좀 주어줘야 되는 운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바쁘고 정신없게 좀 지내왔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좀 지금 본인이 보면은 좀 지친다. 지친다고 나아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할애할 할 에너지가 없다. 나는 이제 좀 지친다. 이제는 나는 좀 여러 가지 일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아니면 내가 어떤 취미 생활을 하면서 내 일과 밸런스를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는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또 내가 앞으로 또 운이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지금 아마 지금 준비 기간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걸로 보여져요. 시간이 약이다 라는 키워드처럼 아직 인생은 참 길죠. 길고도 진짜 앞에 정말 고비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고비마다 정말 힘들게, 누구나 다 그렇죠. 힘들게, 이렇게 막상 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치만 산의 정상에 가면 진짜 산 정상에서 이 밑에를 보면 진짜 인간 세상이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저 작은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비행기를 탔 때도 뭐 그렇죠. 근데 지금 약간 본인한테는 좀 약간 공백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공백기가 필요하면서 좀 나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 시기인데, 하반기의 운의 흐름은 어떤 뭐 변화가 있을까요? 했을 때 자꾸 내가 에너지를 쏟을 일이 되게 많은데 나한테 감정을 좀 많이 쏟을 일이 되게 많다. 나를 좀 치유하고 나를 좀 돌보는 시간들이 되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 이게 장미꽃인데 좀 약간 장미꽃이 좀 활짝 피어 있는 것보다 약간 시들어져 있고 기울여져 있죠. 그리고 여기 모래시계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나한테 좀 시간을 좀 필요하다. 차라리 내가 뭐 해외에 계신 분이라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좀 약간 힐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 가족들을 만나서, 국내에 계신 분들이라면 국내에서 내 부모나 내 가족들한테, 내 윗사람한테 뭐 안부를 묻는다든지, 거기에서 좀 쉰다든지, 내 고향으로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의 운의 흐름은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삶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 나이에 대한 번아웃이 좀 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뭐 27, 26인데 아, 나 여태까지 뭐 하고 살았지? 막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를 먹었네? 나이를 먹었는데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 뭐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뭐 직장에서 뭐 승진한 친구들도 있고, 뭐 학교에서 자기 일에 되게 충실해서 어느 정도 결과, 성과를 이룬 친구들도 있고, 막 이렇게 주변을 보면은 내가 너무 한없이 좀 약간 초라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초라하게 느낄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좀 쉬는 시기가 필요해요. 약간 휴식 시간? 휴식 기간? 어, 휴식 기간을 가짐으로써 나를, 내가 기존에 내 칼이 지금 녹이 많이 쓸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전쟁에 나가려면 그 칼을 다시 또 갈고 연마를 해야 되겠죠. 그런 연마하는 시기가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마시고, 그냥 지금 잠깐 당분간 내가 휴식 기간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휴식 기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은 내 부모를 만나러 갈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국내에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잠깐 내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내 가족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 너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철학적인 분인 게 뭐냐면 좀 약간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약간 철학적이신 분들 있잖아요. 좀 아,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살 것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삶이란 무엇인가, 막 이런 거. 어.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좀 남다르게 가지고 계시는데, 필요한 것은 분명 나에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 내 분야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던가 아니면 좀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시간을 좀 더 투자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뭔가 하고 있는 일에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치만 이게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간을 내가 할애한 만큼 그 결과가 보여지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많이, 일을 한다고 하면 시간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아니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좀 그거에만 하반기에는 좀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취미로 뭐 드로잉을 하고 싶어. 그러면 꼭 우리가 드로잉을 전문 학원을 안 다녀도 지금 유튜브에도 되게 많고 솔직히 드로잉도 다양한 게 있잖아요. 내가 색을 칠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일러스트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도 드로잉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저는 드로잉을 색을 칠하는 컬러링북으로 색을 칠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뭐 되게 대단한 취미는 아니더라도 자기의 취미 생활이나 자기 하고 싶은 거를 좀 하나를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예. 마냥저냥 그냥 내가 시간을 그냥 까먹고 있는 건 아닌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건 아닌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진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니까 제 채널을 보신 거고, 지금 이 리딩을 듣는 것처럼, 자기는 지금 뭔가를 하고 계세요. 그치만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피말리고 마음 졸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약간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던가 아니면 내가 그 일도 그 일이지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일, 그거를 좀 찾아서 취미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한 가지 일에 몰두하려면 내가 그만큼 얘한테 시간을 투자하기도 바쁜데 내가 무슨 취미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한 가지만 막 했다가 사람이 미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무슨 일이든
다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너무 사람이 미치면 도라이가 될 수 있어요. 진짜 거기에서 그게 안 됐을 때 번아웃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율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조율을. 물론 컨디션 조절을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한자로 자기 조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과거에 어떤 것들을 뭐 미련을 남고 그 일을 내가 지금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모분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근데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은 나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나아가려면 내가 재충전의 시간도 필요하다. 재충전을 해야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런데 제가 재충전 시간이 벌써 2년이고 3년이고 10년입니다. 이러면은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취미를 다른 거를 가지라고. 다른 거를 가지면서 새로운 진로가 열릴 수도 있다. 새로운 운이 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스스로 약간 스케줄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무턱대고 이렇게 내 시간을 리밋을 한정을 안 두고 그냥 무자비하게 그렇게 하지, 무식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떤 딱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렇게 옛날에 우리 무슨 시간표 이렇게 정해 놓잖아요. 그 이렇게 시간표를 정해 놓듯이 그 시간표를 정해 놓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나간 일에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왕년에 이렇게 잘했었는데, 지금 뭐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인 거예요. 네. 지나간 일 너무 아쉽죠. 너무 안타깝고 미련이 많이 남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지나간 일, 그 분야를 다시 한다고 해서 내가 다시 재기가 될까? 그거는 좀 힘들어요. 내가 기존에 하는 일을 다시 재개하면 어떨까요? 물어봤을 때는 그거는 좀 힘들다 나왔어요. 왕년에 잘 나갔지. 너무나 잘 나갔어요. 근데 누구보다 너무 인텔리하고 뛰어난 거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왕년에 했던 기재, 완년에 했던 틀대로 간다 그러면 하반기 운의 흐름은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견해로 봤을 때는 이 시간에 약간 컨디션 조절이나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시면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나를 꼽고 그거를 좀 배우는 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좀 취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4번 운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운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떤 거를 취미를 다른 거를 가짐으로써 그걸로 그 변화로,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 운이 순화되면서 내 운이 다시 작동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쉬는 게 우리가 그냥 쉰다 이거랑 또 취미 생활을 가지면서 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취미 생활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4번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5번을 고르신 분들, 네, 일단 좀 볼까요? 네, 5번을 고르신 분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단 뭔가 되게 바쁘게 움직이시긴 움직이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회를 좀 많이 놓친 분들이 되게 많이 보여지네요. 네. 5번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확실하게 뭔가 결정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행을 시키려고 되게 많이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세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기회는 되게 많았어요. 기회는 되게 많았는데 스스로 놓치는 상황이 되게 많았다.
주변 사람의 요소일 가능성도 있지만 본인이 좀 약간 좀 쭈삣쭈삣 하는 것도 되게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 다 해놓고 또 다시 일, 다 해놓고 또 다시 일. 인생의 그래프가 있으면은 다 해놓고 다시 또 일, 일로 다시 내려가요. 예, 그러니까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 끝이 안 보여요. 결과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결과를 보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이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무슨 상황이든지, 무슨 인간이든지, 무슨 요인으로 내가 그거를 끝까지 마무리를 못 짓는 상황이 되거든요. 늘 그렇게 놓여졌었고요. 이게 어쩐 자기의 머피의 법칙처럼, 늘 그렇게, 지내왔었던 걸로 보여져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의도치 않게 이제 플랜대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플랜대로 가겠습니까? 그죠? 근데, 5번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내가 계획대로 좀 착착착 갔으면 하는 게 있는데, 의도치 않게 안 되면, 거기에서 이제 무너지는 게 그 텀이 되게 오래 걸린다.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5번 분들은 일단은 제가 보기엔 여기 보면 데스카드 나왔죠? 여기에도 갈고리가 있는데 좀 자기가 주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져요. 아마 지금 이 리딩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주변 정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변 정리라는 게 꼭 인간관계 정리보다는 뭐 내 주변에 이사를 간다든지 뭐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방을 좀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오늘 개운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제안 드릴 수 있는 거는. 근데 5번 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너무 완벽주의 성향이 너무 강하세요. 모든 게. 완벽해야 된다는 게 되게 강하세요. 자기에 대한 좀 약간 요구사항이 좀 약간 높거든요. 자기 프라이드가 높다기보다는 자기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이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일을 다 놔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기회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회를 놓쳤다기보다 기회를 그냥 내가 알고 그냥 버린 거야. 그냥 버린 카드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뭐를 되게 열정적으로 또다시 사람이든 일이든 누군가를 이렇게 누군가든 어떤 일을 이렇게 옛날만치 사랑할 수 있을까? 옛날만치 내가 그렇게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냥 자기에 대한 의심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여지고요. 좀 보면 내가 상당히 이분들은 좀 약간 융통성이 없는 게 고집이 좀 세거든요.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돼. 좀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 고집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완강한 이 고집이 때론 좋게 풀리면 되게 잘 되는데 뚝심이 있고 한 길만 판다 뭐 그러는데 내가 앞에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그 고속도로를 그냥 무리수로 해서 운전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만 그냥 쉬지 않고 쭉 달려가지고 목적지까지 가자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잠시 잠깐 뭐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 쉬어서 다시 운전을 해도 되는데 그거를 좀 못하세요. 성격이 좀 약간 자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게 높죠. 너는 이러면 안 돼. 너는 5번이 5번한테 얘기해요. 5번아, 너는 이러면 안 돼. 넌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건 너 성격이 안 맞아. 너 스타일이 아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막 이렇게 깎아내리면 어느 순간 어때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막 이렇게, 뭐 직장도 누가 봤을 때는, 직장에서도 너 참 재주 있어. 뭐 잘한다. 막 이렇게 해서
근데 그들이 또 말로만 하고 승진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좀 기분이 나쁜 거야. 좀 힘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니들이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해? 그래서 너네 한번 죽어봐 이러고 나와버린단 말이지. 그 일을 직장을 그 어떠한 뭐지 계획들 같이 이제 그룹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자기는 또 뿔딱지 되게 나와주고 텀이 또 오래 걸리는 이거 다른 일을 했을 때 또 그러고. 근데 분명한 거는 환경은 바뀌었지만 나는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 나란 사람은 안 변했는데 주변이 자꾸 나를 이렇게 주변이 자꾸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자기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얘네들이 나를 만만하게 봐서 얘네들이 있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필요 없어. 너네들 다 치워버리고 나 새로운 데 가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새로운 데로 가고 또 새로운 데 적응하는데 또 시간 걸리고 시간 걸리면은 또 어느 정도 해놓으면은 또 내가 또 나가리 치고 나가리 치는 거 무슨 말씀이지? 그냥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게 지금 내가 과연 또다시 뭔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일이든 관계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또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 이 5번 같은 경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걸 하면은 기회가 다시 또 생기고 또다시 그 일이 좋아져서 또 잘 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이 번아웃이 이게 주기적으로 온다는 게 문제예요. 계절 따라 오고 달에 따라 온다는 게 문제예요. 달달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절 따라 오고 달달마다 오니까 늘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을 채워 넣었다. 그러면 다시 또 10을 또 날려먹고 1로 다시 1, 다시 1. 그래서 내가 어느덧 30 되고 어느덧 내가 40 되고 어느덧 내가 50이 된다. 그래서 허송세월 보냈다 뭐 이렇게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하반기의 운의 흐름은 어떠냐면 다시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네요. 다시 새로운 게 시작이 되는 게 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인생에서 참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주어질 것 같으세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주어지진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인생에 한 번의 기회로 그걸로 아둥바둥 해서 여기까지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요즘에 유튜브 채널에 보면 되게 부자 되신 분들, 뭔가 성인 갑부, 뭐 청년 갑부죠.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죠. 근데 그분들도 처음부터 되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사주의 명반이 되게 좋아서 그분들이 됐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사주가 되게 좋은다든지 아니면 자체 기운이 좋은다든지. 근데 기운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기운이라는 거는 내가 만든다? 그거보다는 자기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서 그 기회를 잡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운을 보강한다. 내가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나 혼자한테 내가 뭐 신복 입고 들고 뛰고 해가지고 구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운법 있죠? 개운법은 자기의 정리예요. 자기의 주변의 정리, 뭐 옷장을 정리한다든지 침구를 정리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버려라. 그러면 좀 개운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도 한 번씩 제 여기 공간을 정리할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게 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누구든. 그래서 저는 이 5번 분들한테 뭐를 이야기해드리고 싶으냐면 하반기에 제 운의 흐름이 어떠냐 했을 때 지금 아마 다시 뭔가 누구한테 다 뺏기던가 아니면 누구한테 다 주고 나온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1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1부터 다시 시작해도, 다시 예전만큼 아니더라도 그래도 다시 부활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재활을 할 수 있거든요. 재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5번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보다 기회가 되게 많아요. 남들보다 좀 약간 기회나 타고난 복이 좀 많은 편이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다 보면 좀 많은 뜻하지 않는 사고들을 많이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그 일이 시작되는 일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이거 잡아봤자 답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무언의 압박으로 나보러 나가라고 떠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내가 벼랑방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털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세요. 옛날에는 내가 그냥 안 하고 말 치우지 막 이러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해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왠지 나도 좀 불안한 거예요. 다시 시작했을 때 과연 옛날처럼 될까? 옛날처럼 될 수 있을까? 먼저 시작해서 옛날처럼 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다시 시작해서 기회는 다시 주어진다. 새로운 기회가.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새로운 일을 지금 시작해야 되는 단계인데 시작했을 때 업을 다시 시작하는 단계에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그냥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즐거운 게 안 되지.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기존에 있는 내 거를 다 날려서 남들한테 어떻게 보면 뺏기다시피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 솔직히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말은 그렇게 해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5번 분들이 상당히 뭐랄까 똑똑하다고 그래 지혜롭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충분히 5번 분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또 다시 새로운 기회 그리고 새로운 인연법도 들어온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너무 내가 지금 막 괴로워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괴로울 시간에 내가 빨리 움직여야 돼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에 리딩 하시는 분들은 다 움직이라고 나왔네요. 물론, 운이라는 거는 운이라는 게 어떤 게 들어오기도 하고, 운이 자체로 순환이 되기도 하니까, 움직여야지. 내가 움직여야만 그 변화도 생기고, 변화 속에 또 기회도 생기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되게 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수없을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5번 분들한테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뭔가 본인도 되게 막막하다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뭐. 그런데 새롭게 시작해도 무관하고 그리고 솔직히 새롭게 시작했을 때에 처음부터 누구를 옆에 둘 생각하지 말고 혼자 한번 해보세요. 혼자 하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도 하다 보면 혼자가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나 아니면 누구랑 같이 협력해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독단적으로 혼자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혼자 해도 본인은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반기의 운의 흐름은 내가 독단적으로 어떤 리더가 돼서 새로운 내 것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 후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충분히 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번 분의 하반기의 운의 흐름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회가 주어질 거고,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시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즐겁게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 5번 분들 특이하네. 즐기면서 하시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즐기면서 잘 한번 해봅시다. 네. 5번 분들 하반기 운의 흐름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제가 댓글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 포레스트 검프라고 그 톰 행크스 나오는 영화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그 엄마가 얘기해요. 인생은 초콜릿 박스와도 같다. 초콜릿 상자 안에 뭐 때로는 뭐 다양한 맛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체험하고 맛볼지 모른다.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그거와도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지만 운이라는 거는 내가 매번 좋은 말을 듣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내 운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내가 움직여야지 내 다음 스텝이 나오고 또 다음 스텝이 나와요. 내 인생의 챕터들이 열려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움직인다고 해서 내 챕터가 안 열리나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들이 그냥 원래 내 인생에 인생록이 있다면 인생록 대 인생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도 마찬가지로 지금 잘 되는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땅으로 꺼지듯이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진짜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죽을 만큼 너무 힘들죠.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내가 그 고통스러우면서 한 발만 디뎌도 지뢰밭인 경우도 있어요. 저 또한 뭐 과거에 그런 체험들을 해봤겠죠. 근데 그래도 내가 조금 약간 이성을 챙기고 좀 차근차근 하나씩 퍼즐을 풀어나가듯이 문제집을 풀어듯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문제들은 풀려져 있고 해결이 돼 있단 말이죠. 좀 더딜 뿐이지.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늘 좋은 일이 가득할 순 없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스님의 법문처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 리딩을 했고요. 앞으로도 제 리딩은 좀 여러분께 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 리딩이 해드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런 영상들을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몽두였습니다.